근데 숙제를 수업 시간 끝날 때 받도록 할게요. 끝날 때 받도록 하고 수업 시간 중에 많은 문제를 풀려고 그래요. 홈워크 3 관련된 문제들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그때 같이 풀면 저는 몇 문제 이렇게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알았죠? 그 다음에 다음 주 월요일에 시험입니다. 이 수업 시간, 이 시간에 10시 30분부터 아마 12시 정도면 충분할 것 같은데, 시험입니다. 막 어려운 문제를 내는 게 아니고, 정말 기본적으로 아는 것,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들, 막 그런 걸 뭐 트릭을 써가지고 머리를 써서 뭐 이렇게 그런 문제가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숙제를 프랙티스를 잘 했다라면 잘 풀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또 시험 문제, 어떤 종류의 시험 문제가 내는지 그런 것도 수요일, 내일 모레 이야기를 좀 더 하도록 할게요. 네. 계산기가 필요 없어요. 계산기가 전혀 필요 없습니다. 값을 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계산기가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중간고사 언제 보냐고요? 아마도 4월 24일이 수요일일 걸로 알고 있는데 4월 24일 수요일이 아마 중간고사 기간입니다. 중간고사 기간인 때 수요일 날 볼 계획입니다. 근데 그거가 이제 그 전까지 챕터 3, 4를 제가 끝내면은 그때 볼 수 있습니다. 챕터 3, 4를. 그 다음에 수요일에 아마 책을 구입하지 못한 학생도 있을 것 같아서 책의 챕터 2의 연습 문제를 제가 복사해가지고 놔줄 테니까 혹시 책이 없는 학생은 그 복사되어 있는 연습 문제들하고 제가 이제 수요일 날 답지를 올릴 거거든요. 연습 문제 답지를. 그걸 보고 조금 프랙티스를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시험 범위는 배운 데까지인데 수업 시간에 배운 데까지인데 교과서로 이야기하면 챕터 2인데 텍스트북의 챕터 2의 일부는 제가 시간상 다 주교해요. 근데 시간상 안 가르치고 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안 가르친 것들을 제가 시험 문제 내지는 않을 거예요. 다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들 가지고 시험 문제가 나올 겁니다. 그렇죠. 수요일까지. 또 질문 있어요? 그래서 시험 문제는 아마도 여러분들이 정신없이 막 빨리 푼 사람, 그러니까 어렵지가 않기 때문에 빨리 연습해가지고 빨리 푼 사람, 그런 사람들이 점수 얻는 약간 수능식 그런 문제일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예? 답 내는 게 아니라고 하셨죠? 답 내는 게 그렇죠, 아니죠.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렉탱귤러 펄스 피리어딕 시그널 주고 이거의 푸리에 트랜스폼을 구해봐라. 그러면은 여러분들 한 주기 동안 해서 xn 구하고 x of t는 어떠한 형태, 그렇게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식인 거죠. 그렇죠? 적분식? 적분을 구해야 되겠죠. 적분을 해야 되겠죠. 적분만 써놓으면 너무 그렇죠? 또 질문 있어요? 질문. 낼 수 있어요. 내가 증명 뭐 나올 거다, 뭐 증명해봐라 라고 이야기 해줄 거예요. 수요일에. 왜냐면 꼭 시험 문제 여러분 틀리려고 내려고 하는 거가 아니라 정말 알아야 될 것들을 저는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문제를 내기 때문에 증명 이런 것들은 해봐라 하고 그 중에서 저는 몇 개를 낼 거예요. 한두 개를. 알겠죠? 자, 질문이 없으면 수업을, 네, 질문. 시험을 12시까지 보신다고 했는데 네. 12시에 수업이 있는 사람인 거는 그럼 11시 50분까지 볼게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더 빨리 풀어야 돼요. 알았죠? 10분 일찍 더 빨리 풀어야 돼요.
또 질문. 네. 말씀드린 대로 한 10분 정도 일찍 끝낼게요, 오늘. 미안합니다. 자, 지난 시간 수업 이어가지고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푸리에 시리즈에서 어떻게 푸리에 트랜스폼 가는지에 대해서 봤죠? 그쵸? 자, 푸리에 트랜스폼 공식 한번 지금 여러분들 이제 이 정도 숙제하고 이 정도 친절하게 내가 가르쳐 줬으면 공식은 이제 외우고 있어야 돼요. 내가 강의할 때 되도록이면 말을 계속 공식을 계속 이야기를 해요. 왜냐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좀 남아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식이 딱 머릿속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거기에 어떻게 그렇게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으면 더욱 좋겠죠. 더욱 좋겠죠. 그렇죠? 하지만 그 생각과 더불어 공식은 뭐고 결론은 뭐고 뭐 스펙트럼은 뭐고 그 정의에 대해서 딱딱 알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푸리에 트랜스폼은 우리가 정의를 내리기를 x of f는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x of t의 2의 마이너스 j 2파이 ft dt. t에 대해서 t에 대해서 적분하니까 t에 대한 성분은 다 없어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f, 즉 프리퀀시에 대한 함수로 나오겠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노테이션을 쓰냐면 푸리에 트랜스폼 오브 x of t 이렇게 쓰겠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이거의 인버스 푸리에 트랜스폼 x of f를 알면 우리는 x of t를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쓰냐면 마이너스 인피니티 또 인피니티 x of f 2의 플러스 j 2파이 ft 그 다음에 f에 대해서 적분하면 우리는 f의 인버스 푸리에 트랜스폼이다 라고 말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두 식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위에 푸리에 트랜스폼하고 인버스 푸리에 트랜스폼하고 두 개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차이점 뭐가 있어요? 딱 한 가지. 뭐 df dt 그거 말고 엑스포넨셜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바뀌어 있죠. 그렇죠? 자, 그것만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그것만 생각해가지고 지난 시간에 했던 게 뭐였냐면 이러한 x of t가 있어요. 마이너스 2분의 1, 2분의 1. 이걸 x of t는 이거를 푸리에 트랜스폼하면 x of f는 어떤 함수가 나왔어요? 어떤 함수가 나왔어요? 싱크. 이제 이거는 다 알고 있어야 돼요. 물론 이제 이거 유도하면 알지 그게 아니라 렉탱귤러 싱크 그렇게 딱 자연스럽게 딱 나와야 돼요. 알았죠? 이 렉탱귤러 펄스를 시프트하면은 싱크 펑션이 변해요, 안 변해요? 타임으로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게 뭐냐면 이렇게 0인데 이만큼 변화시켰다. 그러면은 이렇게 변화된 푸리에 트랜스폼의 형태는 어떤 형태가 돼요? 싱크의 형태를 그대로 가지고 있지만 페이즈만 변하는 형태가 되죠. 그렇죠? 그걸 지난 시간에 보여줬었어요. 자, 이렇게 되면 이 소리는 뭐냐면은 이 소리는 x of f는 sync of f니까 x of f, sync of f를 인버스 푸리에 트랜스폼 하면은 뭐가 나와야 되겠어요? sync of f를 인버스 푸리에 트랜스폼 하면 뭐가 나와야 돼요? 뭐가 나온다고요? 네? 아까 이쪽에서 대답해 주셨는데 대답해가지고 보면 대답을 안 하고 이쪽에서 갑자기 대답을 다시 보면 이쪽에서 또 조용하고 뭐가 나와요? 간단한데? 렉탱귤러가 나와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그러면 이 식을 그대로 써볼게요. 이 인버스 푸리에 트랜스폼을 요거를 이용해서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그러면 이 소리는 무엇이냐면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싱크 f 2의 플러스 j 2파이 ft dt를 하면은 이렇게 나온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인버스 푸리에 트랜스폼을 취했더니
렉탱귤러 펄스가 나온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 푸리에 트랜스폼 페어 관계에 의해서 명확하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여기 싱크 F 대신에 똑같이 싱크 펑션을 쓰는데 F 대신에 T를 쓰고 그 다음에 2의 마이너스 J2파이 FT DT. 아, 여기 실수. F죠? 그렇죠? 자, 이렇게 하면은 뭐가 나올까요? 뭐가 나올까요? 자, 이 식하고 그대로 비교만 해보세요. 싱크 FT, 이거는 싱크 T를 프레이 트랜스폼 하려고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위에는 뭐예요? 싱크 오브 F를 인버스 프레이 트랜스폼 한다는 거잖아요. 차이점은 뭐냐면 T가 F로 변했고 엑스포넨셜 위에 플러스가 마이너스로 변한 거. 그렇죠? 그렇죠? 자, 이거의 답은 무엇일까요? 그러면 렉탱귤라? F가 돼야 되는데 부호가 다르기 때문에 마이너스 F라고 쓰면 되겠죠. 즉 무슨 말이냐면 답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쓸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왜냐면 자, x 오브 f에다가 마이너스 f를 취하면 이 식입니다. 이렇게 취하면 어떻게 될 거냐면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x of t 2에 마이너스 j2파이 f 대신에 마이너스 f예요. t dt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렇죠? 전혀 t의 인티그레이션 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요거는 2에 플러스 j2파이 ft dt 푸리에 트랜스폼 하는 거에 엑스포넨셜 텀을 우리가 마이너스로 알고 있지만 엑스포넨셜을 플러스로 취하면 어떤 형태가 되냐면 x에다가 그냥 마이너스 f를 넣은 값하고 똑같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파란색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될 거냐면 저 위에 있는 싱크 오브 f2의 j 플러스 j2파이 ft df 저거가 렉탱귤라 펄스로 되어 있으니까 저기서 차이점은 f가 마이너스 f로 된 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관계식을 얻을 수가 있어요. 어떠한 관계식이냐면 보세요. x of t를 푸리에 트랜스폼 했더니 x of f를 얻었어요. x of f를. 그런데 어떤 타임 펑션이 이 푸리에 트랜스폼 한 거하고 똑같은 형태인데 f가 t로만 바뀌어 있어요. t로만. 그러면 이거를 푸리에 트랜스폼 한 거는 요거를 이 타임 함수를 똑같이 써주는 대신에 t 대신에 마이너스 f를 넣는 거하고 똑같다라고 쓸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렉탱귤러 펑션 마이너스 f를 썼는데 렉탱귤러 펑션이 시메트릭하기 때문에 요거는 이거하고 같게 되는 거죠. 시메트릭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성질을 이용하면 많은 것들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 푸리에 트랜스폼 의외로 그 한쪽 페어만 알면 다른 경우도 많이 구할 수 있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제 우리 이런 것들을 볼 텐데요. 그 다음에 푸리에 트랜스폼 또 이그샘플 하나 해볼게요. 자, 델타 t를 푸리에 트랜스폼하면 어떻게 될까요? 델타 t를 푸리에 트랜스폼하면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자, 푸리에 트랜스폼 오브 델타 t는 마이너스 인피니티 투 인피니티 델타 t 2의 마이너스 j2 파이 ft dt 얼마예요? 이거 되게 중요한 그 델타 펑션의 함수 중에 그 중요한 프로퍼티예요. 그렇죠? 얼마예요? 1. 그렇죠. 그러니까 델타 t를
푸리에 트랜스폼 하면 이게 시간 영역에서 이렇게 되어 있는 거가 주파수 도메인에서 이렇게 똑같은 1을 갖는 값이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렇죠? 이게 0이고, 그렇죠? 그러면 사인 펑션 지난 시간에 푸리에 트랜스폼 한 거 기억나세요? 사인 펑션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요거가 사인 펑션이었어요. 그쵸? 기억나죠? 이거를 푸리에 트랜스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엑스포넨셜 마이너스 n분의 t가 0보다 클 때, 그 다음에 마이너스 엑스포넨셜 n분의 t가 0보다 작을 때 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그를 푸리에 트랜스폼 한 다음에 n을 무한대로 접근시키면은 그 사인 펑션이 그 엑스포넨셜 펑션이 사인 펑션에 접근하기 때문에 x of f도 똑같은 형식으로 사인 펑션의 푸리에 트랜스폼을 구한 다음에 x of f를 n을 무한대로 보내서 사인 펑션에 대한 푸리에 트랜스폼을 우리가 구하는 방식으로 사인 펑션을 구했어요. 그렇죠? 혹시 기억이 안 나는 학생은 꼭 다시 꼭 보도록 하세요. 그 사인 펑션 그 정의에 의해서 그 사인 펑션에 대한 그 푸리에 트랜스폼을 구하는 거를 2학기 통신 시스템 2의 디지털 통신 부분에 배울 때 되게 중요하게 우리가 다루고 있어요. 그 식을 이용하면 많은 것들을 우리가 쉽게 풀 수 있는 하나의 키적인 아주 중요한 팩터로서 우리가 이용을 할 거예요. 사인 펑션에 대한 푸리에 트랜스폼을. 자, 그러면 이 함수는 우리는 무엇이라고 말을 하냐면 유닛 스텝 펑션이라고 말을 해요. U of t. t가 0보다 클 때 1의 값을 갖는 유닛 스텝 펑션이라고 말을 해요. 그렇죠? 왜 사인 펑션을 엑스포넨셜 펑션을 이용해서 구한 줄 아세요? 그냥 사인 펑션 넣어가지고 구하지. 왜 유닛 스텝 펑션을 엑스포넨셜로 해서 그 n을 무한대로 보내가지고 했는지 아세요? 왜 그냥 사인 펑션 해가지고 푸리에 트랜스폼 공식 넣어서 구하면 구해지나? 뭐 그런 생각 할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근데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 그렇게 했냐면 지난 시간 끝날 때 어떤 학생이 질문을 저한테 해준 거가 기억이 나는데 왜 그렇게 했는지에 대해서 저한테 질문을 했는데 제가 수업 시간에 그 많은 말을 그거에 대한 이야기는 잘 안 해줬는데 푸리에 트랜스폼을 보면 타임 시그널 x of t에다가 2의 마이너스 j 2파이 ft를 곱한 다음에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인티그레이션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걸 잘 생각해 보면 엑스포넨셜 함수는 2의 마이너스 j 2파이 ft는 오실레이션 되는 일종의 컴플렉스 시그널이에요. 왜 오실레이션 되냐고 하냐면 2의 마이너스 j 2파이 ft는 코사인 2파이 ft 마이너스 j 사인 2파이 ft잖아요. 그렇죠? 그 리얼 축과 이미지너리 축으로 해갖고 그림을 그리면 리얼 축에서 오실레이션 되고, 그렇죠? 이미지너리 축에서 오실레이션 돼요. 그렇죠? 걔네들을 적분한다고 해보세요. 적분한다고 하면은 오실레이션 되기 때문에 그 값이 우리가 어떤 특정한 값으로 할 수가 없어요. 오실레이션 되기 때문에 그 피리어딕으로 딱 끝나지 않는 이상 계속해서 어떠한 값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인티그레이션 값도 계속 오실레이션 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엑스포넨셜 함수 자체만 가지고 인티그레이션 한다는 거가 우리가 정의 내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반면에 거기다 이제 x of t를 곱하죠. x of t를 곱하는데 x of t를 곱한 거에 x of t에다가 이 엑스포넨셜 그 오실레이션 함수를 곱했을 때 그 값이 적분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가지고 우리는 푸리에 트랜스폼이 존재한다. 아니면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사인 펑션은 1과 마이너스 1을 곱했었을 적에 오실레이션의 형태를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형태 그 자체로는 적분이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푸리에 트랜스폼이 만약에 그 x of t가 인티그러블 한다라면
인티그럽을 한다라는 소리는 뭐냐면 그 마이너스 무한대까지 그거가 어떤 파이나이트한 값을 갖도록 되는 그 함수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거기에다가 그냥 오실레이션을 곱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 값을 구할 수가 있을 거예요. 오실레이션은 그냥 변화되는 것만 x 오브 t에다 곱해주기 때문에 x 오브 t가 인티그럽을 한다라고 한다라면 거기다 오실레이션을 곱하든 그 곱해주는 함수가 어떤 무한대로 가게끔 하는 함수가 아니라면은 그 푸리에 트랜스폼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x 오브 t가 그것도 음수 쪽에서도 발생할 수 있고 양수 쪽에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x 오브 t의 절대치를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적분 가능하면 그러한 x 오브 t는 푸리에 트랜스폼이 무조건 가능하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조건을 뭐라고 말을 하냐면 디리클릭 컨디션이라고 말을 해요. 디리클릭 컨디션이라고 어렵게 말을 하고 있지만 그 디리클릭 컨디션의 본질은 뭐냐면은 푸리에 트랜스폼 그 인티그레이션이 존재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한 조건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다루는 함수들은 다 인티그럽을 하거나 인티그럽을 하지 그러니까 디리클릭 컨디션을 만족하지 않거나 디리클릭 컨디션을 만족하지 않는 함수인 경우는 우리가 특별하게 그 푸리에 트랜스폼을 다루는 어떤 테크닉을 사용해서 구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시험 문제도 마찬가지고 당연히 푸리에 트랜스폼처럼 쉽게 인티그레이션 돼가지고 디리클릭 컨디션에 만족해서 구하는 것도 있지만 그거가 만족하지 않는 경우에 우리가 취할 테크닉들을 익히는 거가 이제 중요할 거예요. 그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은 사인 펑션이었던 거죠. 사인 펑션을 구하는 것도 디리클릭 컨디션을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엑스포넨셜 함수를 이용해서 n을 무한대로 보냈었을 적에 그렇게 된다라는 것을 그런 형식으로 구했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x of t를 자, x1t라고 합시다. x1t를 푸리에 트랜스폼하면 x1f가 나옵니다. x2t를 푸리에 트랜스폼하면 뭐가 나와요? x2f가 나와요. 그러면 x1t 더하기 x2t를 푸리에 트랜스폼하면 뭐가 나오겠어요? x1f 더하기 x2f가 나올 거야. 그렇죠? 거기에다가 알파, 베타를 각각 곱해 볼게요. 알파 x1t 더하기 베타 x2t 그걸 푸리에 트랜스폼하면 뭐가 나오겠어요? 알파 x1f 더하기 베타 x1f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그 성질을 뭐라고 말을 하냐면 리니어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을 해요. 그렇죠? 그래서 푸리에 트랜스폼은 리니어 오퍼레이션이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리니어 오퍼레이션, 선형적인 대수적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렇죠? 리니어 오퍼레이션을 하고 있는데 푸리에 트랜스폼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엑스포넨셜에서 n을 무한대로 보낸다. 라는 거에 있어서 우리는 그거가 리니어리티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가능하다라고 말을 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이 조금만 그걸 응용을 해보세요. 왜 그 리니어리티가 있다라고 말하는지. 그러면 왜 푸리에 트랜스폼은 리니어한 성격을 가지고 있을까? 왜냐면은 인티그레이션 자체가 리니어한 성질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 인티그레이션 적분을 하는 거가 x1t를 적분하면 어떤 값이 나오는데 x2를 또 적분하면 어떤 값이 나온다. 그러면 x1 더하기 x2를 적분하면 그 어떤 값 더하기 어떤 값이 나오는 거가 인티그레이션의 성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푸리에 트랜스폼도 푸리에 트랜스폼 그 자체가 리니어리티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인티그레이션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적분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리니어리티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자, u of t는 왜 그 이야기를 이렇게 장황하게 했냐면 u of t는 사인 펑션의 형태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어떻게 나타내냐면 1 플러스 사인 펑션 하면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1 플러스 사인 펑션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0보다 작을 때는 0이 되고 0보다 클 때는 2가 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가 2분의 1을 취하면 이렇게 돼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u of t의 푸리에 트랜스폼을 구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여기 보면 u of t는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 사인 펑션 t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2분의 1을 요거 먼저 푸리에 트랜스폼 해볼게요. 2분의 1을 푸리에 트랜스폼 하면 뭐가 될까요? 한 단계 지금 내가 건너뛰고 여러분한테 질문을 하고 있는데, 자, 이거를 대답할 수 있는 건 요겁니다. 여기에서 뭐라고 돼 있냐면 푸리에 트랜스폼 델타 t를 하면 1이 나와요. 그죠? 그러면 요 1이 주파수의 함수란 말이에요. 요 1을 푸리에 트랜스폼 하면 뭐가 나올까요? 숫자 1을 푸리에 트랜스폼 하면 금방 전에 배웠던 x of t를 푸리에 트랜스폼 하면 x of f가 나왔다. large x of f가 나왔다. large x에다가 t를 넣으면은 무엇이 나오냐는 거죠. small x 마이너스 f가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걸 이용하면 돼요. 그러면 뭐가 나올 거냐면 델타 마이너스 f가 나와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델타 펑션은 시메트릭하기 때문에 even 시메트릭하기 때문에 우리는 델타 오브 f다라고 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이 소리는 뭐냐면은 델타 오브 f가 나왔다는 소리는 요 식을 이용해 봅시다. 요 식을 그대로 써보면 1 곱하기 2의 마이너스 j2 파이 ft dt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는 델타 오브 f라는 새로운 델타 펑션에 대한 정의식을 우리가 내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자, 이것도 기억을 해봅시다. 자, 그렇게 되면 여기에서 유닛 스텝 펑션에 함수가 2분의 1 플러스 2분의 1 사인 펑션 오브 t라고 쓸 수가 있잖아요. 2분의 1을 푸리에 트랜스폼 하면 뭐가 나오겠어요? 2를 푸리에 트랜스폼 하니까 델타 오브 f가 나왔으니까 2분의 1을 푸리에 트랜스폼 하면 2분의 1 델타 오브 f가 나오겠죠. 왜? 리니어리티 성질에 의해서. 그렇죠? x1t를 넣었더니 x1f가 나오고 알파 x1t를 넣었더니 알파 x1f가 나온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자, 2분의 1을 넣으면은 2분의 1 델타 오브 f가 나온다. 자, 사인 펑션은 지난 시간에 유도를 했기 때문에 제가 따로 유도를 안 하고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을 보면 j 파이 f분의 1로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 두 개를 합쳐보면 푸리에 트랜스폼 오브 u of t는 2분의 1 델타 오브 f 플러스 그다음에 2j 파이 f분의 1 우리가 이렇게 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하나 더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어떤 x of t가 있는데 x of t가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우리 델타 t에서 배웠으니까 t-nt 제로 얘는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임펄스 트레인이라고 말을 하겠어요. 이 식을 이런 함수를 이러한 시그널을 임펄스 트레인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첫 시간에 한 말 기억 나실런지 모르겠는데 첫 수업 때 제가 그 쭉 한 학기 동안 배울 이야기들을 하면서 아날로그 시그널과 디지털 시그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준 적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디스크리트 타임 시그널하고 구별해라 그 이야기를 했었어요. 첫 시간에. 그렇죠? 그래서 그때 뭐라고 말을 했냐면 아날로그 시그널을 디지털 시그널로 변형시키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프로세스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뭐가 필요하다고 했냐면 처음에 샘플링 프로세스와 샘플링된 디스크리트 타임 시그널을 비트로 전환시키는 퀀타이제이션 프로세스가 필요하다라고 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퀀타이제이션 된 거는 둘째 치고 디스크리트 타임 시그널만 보고 완벽하게 아날로그 시그널로 복구할 수 있느냐라고 했었을 때 그 몇몇 학생이 대답을 안 될 거다라고 대답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된다. 그렇죠? 그 된다라는 티오렘이 나이퀴스트 샘플링 티오렘이라는 거고 그거가 디지털로 변환하는 데 있어서 아주
그 획기적인 그 시오렘이었다. 그 시오렘이 가능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디지털로 하더라도 우리 정보를 잃지 않아. 그대로 만들면 돼. 라고 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 시오렘을 이번 학기 말쯤 6월 초쯤 아마 우리가 배울 텐데 5월 말이나 그때 이 임펄스 트레인을 가지고 그 시오렘을 우리가 증명을 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 같은 경우 시험 문제를 낼 때 그 다음에 배울 거에 잘 대비하기 위해서 이런 문제를 낼 수가 있는 거죠. 낸다라면. 그렇죠? 꼭 내겠다는 건 아니고요. 자, 그러면 아까 뭐라고 그랬냐면 후리에 트랜스폼 델타 t가 뭐라고 그랬어요? 1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그러면 후리에 트랜스폼 델타 t 마이너스 nt 제로는 뭐가 될까요? 델타 t 마이너스 nt 제로는 지난 시간에 이런 거 있었어요. 타임 시프트. 타임 시프트에 대해서 하면서 여기다가 시오렘을 하나 해볼게요. 타임 시프티드 시오렘. 타임 시프트 시오렘. 뭐 시오렘이라고도 하기도 너무나 너무 자명해서 시오렘이라고도 말하기도 그렇지만 시오렘이라기보다는 프로퍼티라고 말을 하는 거가 더 어울릴 것 같아요. 어떤 쪽에는 이걸 시오렘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x of t를 프레이 트랜스폼 했더니 x of f가 된다. 그러면 x of t 마이너스 t 제로를 프레이 트랜스폼하면 무엇이 되겠느냐? 라는 거죠. 타임 시프티드 된 t 제로만큼. 그러면 우리는 쉽게 이렇게 된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증명은 아주 간단해요. 자, 요거를 프리 트랜스폼 하면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xt 마이너스 t 제로 2의 마이너스 j 2파이 ft dt. 자, t 마이너스 t 제로를 람다라고 넣어봅시다. 인티그레이션 레인지 그대로 있을 거고요.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x 오브 람다 2의 마이너스 j 2파이 f t 대신에 람다 플러스 t 제로 d 람다. 그래서 이 t0 부분 람다와 상관없으니까 밖으로 빼내면 마이너스 j 2파이 f t0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x 오브 람다 2의 마이너스 j 2파이 f 람다 d 람다. 자, 이게 뭐냐면은 바로 x 오브 f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2의 마이너스 j 2파이 f t0 x 오브 f다. 키는 뭐냐면 여기에서 알아야 될 키는 뭐냐면 타임 시프티드 된 거에 앰플리튜드 스펙트럼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즉, 요거의 절대치를 취한 거가 앰플리튜드 스펙트럼이 되는데 이 절대치는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2의 j 2파이 ft0 그 다음에 x of f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죠? 요 값은 항상 1인 거죠. 1이기 때문에 x of f하고 같아요. 그래서 앰플리튜드 스펙트럼이 변하지 않는다. 타임 시프티드 된 거는 다만 무엇만 변하느냐? 페이즈만 마이너스 2파이 f0만큼 마이너스 2파이 ft0만큼 시프티드 된다. 페이즈만 라는 사실인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러한 특성은 이제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걸 이용해서 저걸 한번 구해볼게요. 델타 t를 하면은 1이었는데 델타 t 마이너스 nt 제로면 뭐가 되겠어요? 1 곱하기 2에 마이너스 j 2파이 f t 제로 대신에 뭘 넣으면 돼요? nt 제로.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는 1 곱하기 2에 마이너스 j 2파이 f nt 제로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x of t는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x of t는 x of f는 (2의 마이너스 j 2파이 f nt 제로다) 라고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또 한 가지 x of t는 이 임펄스 트레인에서 x of t는 피리어딕 시그널이에요? 아니면 non 피리어딕 시그널이에요? x of t가 피리어딕 시그널이죠?
그쵸? 피리어딕 시그널이면 후레이 시리즈로 나타낼 수 있겠죠? 그쵸? 자, 후레이 시리즈로도 한번 나타내 보겠습니다. 후레이 시리즈는 타임의 함수입니다. 후레이 트랜스포머가 다른 점은 그 후레이 시리즈는 타임 펑션을 다르게 어떤 그 시리즈의 형태로 나타낸 거고, 그쵸? 후레이 트랜스폼은 완전히 변화를 시켜버린 거죠. t에 대한 함수가 아니라 f에 대한 함수로 변화를 시킨 거죠. 그쵸? 그게 다른 점입니다. 그래서 x of t를 후레이 시리즈 오브 x of t를 한번 구해볼게요. 그러니까 펀더멘털 피리어드가 t0죠. t0의 펀더멘털 피리어드를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xn을 구하는데 xn을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은 1 over t0 그 다음에 마이너스 t0분의 2 t0분의 2 하고 이때는 델타 오브 t만 있으니까 델타 오브 t에다가 nth 할모닉 보니까 그러니까 n번째 그 오스노말 펑션에다가 프로젝션 시키는 그러려면 우리가 프로젝션 시키는 건 이너 프로덕트인데 시그널에서의 이너 프로덕트는 인티그레이션 취하는 거죠. 그리고 오스노말 펑션에다가 컨주게이트를 시켜주는 거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컨주게이트 시켜주니까 마이너스가 붙고 2파이 f 대신에 t0를 쓸게요. t0분의 n, t, dt. 뭐 여기를 이렇게 쓴다고 아무리 하더라도 이 값은 얼마가 되겠어요? 얼마가 돼요? 델타 펑션에 숙제에 호목 1 했잖아요. 거기 나오잖아요. 이런 거. 얼마예요? 1. 1이죠? 그쵸? 2의 마이너스 j 2파이 t0분의 n, t에다가 t 대신에 0을 대입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값은 1 over t0다. 그래서 x of t는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n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xn t0분의 1 2에 플러스 j 2파이 t0분의 nt 이렇게 쓸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거를 다시 써보면 여기 t0분의 1 여기를 솔직히 플러스 대신에 마이너스를 써도 될 거예요. 왜냐하면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이기 때문에 순서만 우리가 바꾼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써도 똑같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들 신호화 시스템도 다 같이 거의 듣죠? 그렇죠? 신호화 시스템은 많이 겹치죠? 내용들이? 근데 아마 이 과목이 더 쉽지 않아요? 신호화 시스템은 더 아마 많은 것들을 다룰 것 같은데 지금쯤 막 컨볼루션 하고 그럴 것 같기도 한데 여러분들 아마 두 개를 같이 들으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배울 게 뭐가 있냐면 모듈레이션 티어렘에 대해서 배우려고 해요. 모듈레이션 티어렘. 모듈레이션 티어렘. 모듈레이션 티어렘은 뭐냐면 어떤 함수 x of t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2의 j 2파이 f0t의 타임 펑션이에요. 오실레이션 되는 타임 펑션이에요. 2의 j 2파이 f0t라는 거죠. 그러니까 f의 함수가 아니에요. f0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f0는 특정한 값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2의 플러스 j 2파이 f0t. 그러니까 컴플렉스 시그널인 거죠. 컴플렉스 시그널. 자, 이거가 어떻게 이걸 후레이 트랜스폼 하면 뭐가 되는지 한번 봅시다. x of f는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2의 j 2파이 f0t 곱하기 2의 마이너스 j 2파이 ft dt.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2의 마이너스 j 2파이 f 마이너스 f0t dt 이렇게 되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건 뭐라고 써야지 좋을까요? 요거는 뭐라고 써야지 좋을까요? 아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델타 t를 풀의 트랜스폼하면 뭐가 나왔어요? 1이 나왔죠. 그렇죠? 델타 f를 그러면 델타 f를 인버스 풀의 트랜스폼하면 뭐가 나왔어요? 1이 나왔죠. 그렇죠? 1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한번 비교를 해보면 델타 F는 2를 풀에 트랜스폼하면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2를 풀에 트랜스폼하면 델타 오브 F가 나왔어요. 그렇죠? 2를 풀에 트랜스폼하면 그러면 요 식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요거하고 미안합니다. t죠 t. 그리고 자, 요 식하고 비교해 보면 x 오브 f는 뭐가 돼야 될까요? 똑같은데 뭐만 달라요? f 대신에 f-f0가 들어간 거죠. 그러면 역으로 요 식에다가 f 대신에 f-f0를 넣으면 뭐가 되겠어요? f 대신에 f-f0t가 되겠죠. 그쵸? t에 대한 적분이기 때문에 전혀 상관이 없죠. 그래서 요거는 우리는 무엇이라고 쓸 수가 있냐면 델타 f-f0다 라고 쓸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그죠? 자, Fourier transform of 2의 j2파이 f0t는 그래서 델타 f-f0다. 이렇게 쓸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코사인 2파이 f0t가 x of t예요. 이걸 풀의 트랜스폼 해볼게요. 모듈레이션 티오렘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코사인 2파이 f0t를 풀의 트랜스폼하면 일단 코사인 2파이 f0t는 디리클리 컨디션을 만족하지 못해서 우리가 인티그레이션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다른 방법을 써야 돼요. 자, 요거는 항상 우리는 오일러 공식을 이용하면 다 거의 그 코사인 나오고 사인 나오면 다 오일러 공식을 먼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 문제들이 쉬워지는데 2분의 1 2의 플러스 j 2파이 f0t 플러스 2분의 1 2의 마이너스 j 2파이 f0t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러면 요거를 이제 풀의 트랜스폼 해봅시다. 풀의 트랜스폼 오브 x of t는 리니어리티 특성에 의해서 2분의 1 풀의 트랜스폼 오브 2의 j 2파이 f0t 플러스 2분의 1 풀의 트랜스폼 오브 2의 마이너스 j 2파이 f0t 이렇게 쓸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쵸? 자, 2의 j 2파이 f0t 풀의 트랜스폼 하면 뭐가 나와요? 금방 위에서 했죠? 2분의 1 델타 f 마이너스 f0죠. 반면 2분의 1 2의 마이너스 j 2파이 f0t는 뭐가 나오겠어요? 2분의 델타 f 뭐가 나요? 플러스가 나오겠죠? f 플러스 f0. 그렇죠? 이렇게 나오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모듈레이션 티어렘 또 세 번째 이제 갑니다. 여러분들 그 델타 t에 대한 프로퍼티를 이야기하면서 x of t에다가 델타 t를 곱하면 이거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뭐라고 표시할 수 있는지? 뭐라고 하는지 모르면 지금 꼭 알아주세요. 그렇게 쓸 수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x of t에다가 델타를 t-t0 하면은
x t0 값에서 델타 t 마이너스 t0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거죠. 그죠? 또 x of t를 델타 함수로도 나타낼 수 있는데 어떻게 나타내냐면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x of 람다 델타 t 마이너스 람다 t 람다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람다에다가 t를 대입해 가지고 값이 나오기 때문에 x of t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렇듯이 지난번에 보면 요거의 정의를 무엇이라고 했냐면 컨볼루션 오퍼레이션이다라고 말했어요. 이게 컨볼루션 인티그럴의 정의였어요. 컨볼루션 인티그럴의 정의였습니다. 자, 이제 x of t 곱하기 코사인 2파이 f0t 요 함수의 프레이 트랜스폼을 구하고 싶어요. x of t 곱하기 코사인 2파이 f0t의 프레이 트랜스폼이 어떻게 되는지. 자, x of t의 코사인 2파이 f0t는 어떻게 쓰면 되냐면 2분의 1 x of t 2의 j 2파이 f0t 플러스 2분의 1 x of t 2의 마이너스 j 2파이 f0t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렇죠? 자,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요거는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은 요거를 프레이 트랜스폼 하면은 제가 보여주고 싶은 거는 결과적으로 2분의 1 x f 마이너스 f0 플러스 2분의 1 x f 플러스 f0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요. 저걸 프레이 트랜스폼 하면 자, 하나씩 따져봅시다. x of t를 프레이 트랜스폼 하면 뭐가 나오냐면 x of f가 나오죠. 그쵸? 2의 j 2파이 f0t를 프레이 트랜스폼 하면 뭐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델타 f 마이너스 f0가 나온다고 그랬죠. 그쵸? 그랬더니 두 개의 곱을 하면은 만약에 x of f 곱하기 델타 f 마이너스 f0면은 우리가 이 식을 이용한다라면 만약에 타임 도메인에서의 곱이 그대로 프레이 트랜스폼 도메인에서도 그대로 곱으로 간다라면 그게 사실이라면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x of f 곱하기 델타 f 마이너스 f0가 되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 해보면은 그렇게 나오지 않고 그렇게 곱하면 값이 뭐가 나오겠어요? x of f0가 나오겠죠. 요거에 의해서. 그러니까 x of f 곱하기 델타 f 마이너스 f0 하면은 x f0가 나와야 되겠죠. 그렇죠? 만약에 곱이 그대로 곱으로 간다라면.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곱이 그대로 가지 않았어요. x of f로 변하고 델타 f 마이너스 f0로 갔는데 값이 무엇으로 나왔냐면 x f 마이너스 f0로 나왔어요. 자, 한번 여러분들한테 이거를 프레이 트랜스폼하면 x of f가 나오고 요거를 프레이 트랜스폼하면 델타 f 마이너스 f0가 나와요. 두 개를 어떻게 하면은 x f 마이너스 f0가 나올까요? 만약에 두 개를 곱하면 x f 마이너스 f0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두 개를 곱하면 x f0가 나오죠? 그렇죠? 두 개를 무엇을 취하면 x f 마이너스 f0가 나올까요? 컨볼루션. 컨볼루션을 취하면 여기 델타 f 마이너스 f0가 그대로 이쪽으로 들어가서 x f 마이너스 f0가 나올 거예요. 그 소리는 뭐냐면 역으로 곱은 컨볼루션으로 오퍼레이션으로 프레이를 취하는 순간 변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제가 여기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한 건데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제가 이제 그거를 보여드리려고 하는 건데 자, x of t 2의 j 2파이 f0t 이거 첫 번째 거죠. 그렇죠? 자, 요거를 프레이 트랜스폼 해보겠습니다. 요거를 프레이 트랜스폼 하면 어떻게 될 거냐면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x of t 2의 j 2파이
f0t 곱하기 2의 마이너스 j 2파이 ft dt. 그렇죠? 자, 요거는 뭐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x of t 2의 마이너스 j 2파이 f 마이너스 f0t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렇죠? 자, 이것도 똑같습니다. x of f는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x of t 2의 마이너스 j 2파이 ft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f에다가 f 마이너스 f 제로를 우리가 대입을 해보면 x f 마이너스 f 제로는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x of t 2의 마이너스 j 2파이 f 마이너스 f 제로 t dt. 즉 이 인티그레이션에 전혀 t에 대한 인티그레이션이기 때문에 전혀 영향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요거의 풀이의 트랜스폼은 x f 마이너스 f 제로다라고 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그 전 페이지로 돌아가서 무엇을 했냐면 x of t에다가 코사인 2파이 f0t를 곱한 거를 풀이 트랜스폼 하기 위해서 저는 처음에 이런 식으로 오일러 공식을 이용해서 변환시켰어요? 이걸 풀이 트랜스폼 하면 뭐가 될까요? 2분의 1 x 여기에서처럼 f-f0 플러스 2분의 1 x f 플러스 f0 이렇게 쓸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자, 컨볼루션 티어럼 컨볼루션 티어럼은 두 개의 함수 x of t와 y t가 있는데 두 개의 컨볼루션을 풀이 트랜스폼 하면은 x of f와 y of f 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가 컨볼루션 티어렘입니다. 역으로 x of t와 y of t의 타임 함수의 곱은 풀이 도면에서 x of f와 y of f의 컨볼루션으로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것도 증명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 증명은 x of t, y of t의 풀이의 트랜스폼은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인버스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인버스 마이너스 인피니티 트 인피니티 x of 타우 y t 마이너스 타우 d 타우 그 다음에 2의 j 2파이 ft의 dt 왜냐면 이 부분이 뭐냐면은 바로 x of t와 y of t의 컨볼루션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여기 타우 대신에 타임 펑션 먼저 인티그레이션 한다라면 잠깐만요. 타임 펑션을 먼저 인티그레이션 하기 위해서 타우가 있는 건 밖으로 빼내버리고 그러면 여기가 y t 마이너스 타우 2의 마이너스 j 2파이 ft의 tt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d 타우 이렇게 했어도 문제가 없을 거예요. 타임 먼저 인티그레이션 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t 마이너스 타우를 람다라고 놓는다라면 이 인티그레이션은 x of 타우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y 람다 2의 t 대신에 t 마이너스 타우가 들어가기 때문에 2의 마이너스 j 2파이 f 람다에다가 뭐가 곱해지냐면 2의 마이너스 j 2파이 f 타우가 곱해지겠다라는 거죠. d 람다 d 타우. 자, 요거 보면 이제 요거를 요 인티그레이션 밖으로 빼낼 수가 있어서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x of 타우 요 부분이 뭐가 될 거냐면 y of f가 될 거예요. 그래서 y of f 그 다음에 2의 마이너스 j 2파이 f 타우 그 다음에 d 타우. 타우에 대한 적분인데 y of f에는 타임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걸 바깥으로 꺼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y of f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x of 타우 2의 마이너스 j 2파이 f 타우 d 타우. 요 부분이 뭐냐면은 x of f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x of f 곱하기 y of f다. 즉 타임 시그널에서 두 시그널의 인티그레이션은
무엇이라고 쓸 수가 있냐면은 푸리에 도메인에서 각각의 푸리에 트랜스폼의 곱이다라고 쓸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 컨볼루션 인티그랄 어디에서 나왔어요? 우리 배웠을 때 어디에서 처음에 저거를 어디에서 활용했어요? 그렇죠. 시스템에서 나왔어요. 어떻게 나오냐면 우리가 시스템을 정의를 했단 말이에요. 시스템은 뭐냐면 인풋이 있고 아웃풋이 있는데 그거를 수학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우리는 다룬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시스템 중에서 우리는 어떤 시스템을 다룬다고 했냐면 LTI 시스템을 다룬다고 그랬어요. 리니어 타임 인베리언트 시스템을 다룬다고 그랬어요. LTI 시스템의 특징이 무엇이냐? 그 시스템 그 안이 아무리 복잡하다고 하더라도 임펄스 리스판스를 알면은 우리는 어떠한 인풋 시그널을 넣더라도 아웃풋 시그널을 정확하게 알 수 있다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LTI 시스템인 거죠. 그렇죠? 어떻게 아웃풋 시그널을 알 수가 있냐면 델타 오브 t를 넣었을 때 그 시스템의 아웃풋을 h 오브 t라고 한다면 그냥 arbitrary한 인풋 시그널 x 오브 t를 넣었을 때 아웃풋 시그널은 x 오브 t와 h 오브 t의 컨볼루션으로 이루어졌다. 라는 거가 우리가 예전에 증명했던 겁니다. 그렇죠? 예전도 아니고요. 한 2주 전에 증명을 했던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5분 정도, 한 8분 정도 나왔는데 자, x 오브 t가 있고 이 LTI 시스템이 있는데 이거의 임펄스 리스판스가 h 오브 t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y 오브 t는 무엇인지 어떤 x 오브 t가 넣더라도 이러한 관계가 있다라는 거가 LTI 시스템의 아주 가장 큰 특징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렇죠? 자, 이거를 우리가 금방 배웠던 컨볼루션 티오렘 푸리에 트랜스폼에서의 컨볼루션 티오렘을 이용하면 무엇이라고 쓸 수가 있냐면 y 오브 f는 x 오브 f 곱하기 h 오브 f다라고 쓸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타임 펑션에서의 컨볼루션은 푸리에 도메인에서 곱으로 나타낼 수 있다라고 쓸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아까 모듈레이션 시오렘에서 다시 한번 기억을 한번 해봅시다. x 오브 t 곱하기 코사인 2파이 f0t는 푸리에 트랜스폼하면 2분의 1 x f 마이너스 f0 플러스 2분의 1 x 오브 f 플러스 f0 이렇게 쓴다고 했어요. 이렇게 구해졌죠? 그렇죠? 자, 이걸 가지고 앞으로 시험 보고 나서 3주 동안 그 다음 시험 볼 때까지 이용할 식이 이겁니다. 이걸로 모듈레이션을 다 이야기를 할 거예요. 모듈레이션은 정말 요 식만 제대로 이해하고 있어도 여러분들이 다 쉽게 할 수가 있어요. 저거를 이해뿐만 아니라 저걸 너무나 자연스럽게 저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x 오브 t라는 함수가 있는데 거기다 코사인 2파이 f0t를 곱하면 저렇게 되는구나. 자, 저거를 예제를 하나 들어볼게요. x 오브 t가 이러한 시그널이에요. 이러한 시그널이에요. 이게 x 오브 t예요. 얘는 뭐랄까 아주 slowly varying한 시그널이에요. 천천히 변하는 시그널. 그렇죠? 그 다음에 코사인 2파이 f0t는 예를 들어 f0가 아주 빠른 큰 숫자라고 해봅시다. 그래서 f0가 무지 커요. 이게 코사인 2파이 f0t예요. 두 식을 곱하면 어떤 형식이 될까요? 두 개를 곱하면 x 오브 t에다가 코사인 2파이 f0t 이렇게 곱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 거냐면 여기 앰플리튜드만 바뀌어요. 이 식을 그대로 이 그립을 그리고 그 다음에 이거를 이렇게 반사를 시켜서 이렇게 그리면 이 그림이 여기 이걸 마이너스 쪽으로 옮기면 이 밑에 거 이 안에서 오실레이션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코사인 2파이 f0t는 플러스 1과 마이너스 1 사이에 있기 때문에 그 값에다 x 오브 t를 곱하면 제일 높은 점이 그 x 오브 t의 주기성이 있을 때마다의 그 값이 곱해져 가지고 이런 형태로 될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곱한 거에 요 꼭지점이라기보다는 여기 피크 포인트, 여기 맥스 포인트와 민 포인트들을 계속 이어나가다 보면은 원래 x 오브 t하고 똑같은 형태가 나올 것이다 라는 거죠. 그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한 번씩 해보면 예를 들어 델타 t에다가 코사인 2파이 f0t를 곱하면 어떻게 될 거냐면 델타 t는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여기에다가 오실레이션을 곱하니까 결과값은 여기에서 이렇게 한 거 안에서 이렇게 이런 형태가 나올 거예요. 그렇죠? 이런 형태가 나올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프리 도메인에서 따지면 어떻게 될 거냐면 자, 금방 예제를 가지고 이야기해 볼게요. 이거를 프리 트랜스포머 싱크 오브 F죠. 그렇죠? 싱크 오브 F면 그림이 이렇게 돼요. 이렇게 1,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죠? 그죠? 자, 파이 t에다가 코사인 2파이 f0t를 f0는 1보다 훨씬 커요. 예를 들어 f0 예제로 90MHz 여기 1Hz예요. 90MHz 정도로 하면 여기가 2Hz, 3Hz니까 90MHz면 90 곱하기 10의 6승이기 때문에 한참 가서 얘는 거의 0이 되는 거의 보이지도 않는 그 시점에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 시점에 있는 요 식을 제가 y of t라고 하면은 프루에 트랜스포머 오브 y of t는 어떻게 될 거냐면 2분의 1 그 다음에 싱크 f-f0 플러스 2분의 1 싱크 f 플러스 f0 그래서 이거의 그 스펙트럼을 그려보면 f0 마이너스 f0 그 다음에 이렇게 변해 있을 거예요. 이렇게 프리 트랜스폼을 해보면 저 그림을 그려보면 저렇게 변할 거잖아요. 요거가 뭐냐면은 x f-f0 요거는 x f 플러스 f0 두 개를 더해 놓은 거죠. 그렇죠? 그 한 가지를 못했는데 컨볼루션 관련해서 제가 못했는데 그 수요일날 하기로 하고 여러분들 통신에서 제가 이야기를 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제가 말을 마이크로 전화기로 이야기해 봅시다. 전화기로 전화를 하면 내 목소리는 마치 이 X 오브 T처럼 천천히 변해요. 왜냐하면 나의 주파수가 기껏해야 3000Hz이기 때문에 3000Hz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안에 뭐를 곱해주냐면 코사인 2파이 F0T를 곱해줘요. 전화기 안에서 F0가 어느 정도 되냐면 90MHz가 아니라 2GHz의 오실레이션을 시키는 코사인 2파이 F0T의 오실레이터가 안에 있어요. 그래서 코사인 2파이 F0T가 곱해져가지고 나의 신호가 날아갈 때는 X 오브 T 곱하기 코사인 2파이 2GHz T 그 함수가 곱해져가지고 나의 신호에 그 핸드폰 썼을 때 이 주파수 대역이 2GHz 대역으로 가 있어요. 그 이유는 이 푸리에 트랜스폼 공식에 의해서 입증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주파수를 그렇게 옮기는 거예요. 라디오 91.9MHz 또는 95.1MHz 그 교통방송 95.1MHz는 어떻게 하냐면 방송국에 사람들이 이야기하면 거기에다가 코사인 2파이 F0 대신에 95.1을 곱해가지고 실어가지고 마이크에서 나온 신호 X 오브 T에다가 코사인 2파이 95.1MHz를 곱해가지고 안테나에서 전송을 하면 신호들이 이렇게 브로드캐스팅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죠? 그거가 이 모듈레이션 티어렘이 입증을 해줬기 때문에 실제로 그렇게 만들어서 봤더니 정말 그러더라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게 모듈레이션 티어렘의 중요도입니다. 한 가지 빨리 이야기를 해보면 파이 t에다가 이거를 컨볼루션을 해보는 거예요. 컨볼루션을 해보면 어떤 형태가 나오냐면 이런 형태가 나올 거예요. 마이너스 1, 0. 여기가 높이가 1. 이러한 그 컨볼루셔널 형태가 나올 거예요. 그렇죠? 이 컨볼루션 아마 신호화 시스템을 듣는 학생들은 이거 가지고 교수님들이 많이 시험 문제도 내고 그러거든요. 이거 직접 해보라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다음 주에 해보겠지만 이 함수를 뭐라고 하냐면 삼각함수라고 정의를 내려요. 그러면 이거의 프리 트랜스폼은 뭐가 되겠느냐라는 문제들을 많이 내는데 여기에서의 컨볼루션은 프리 도메인에서는 곱이다라고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각각의 곱. 그래서 싱크 제곱 f다라고 쓸 수가 있어요. 삼각함수에 대한 그 프리 트랜스폼이.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